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고양이 채널 부산 스님보이 초량장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78편 페인트 피해 차량 두 번째 이야기. 참 페인트 피해 차량 참 피곤합니다. 저도 이제 피로에 지쳤고 이 차주분도 그 피해를 입고 지금 거의 한 10일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 77편에 이제 XM3를 11일부터 받아가지고 결국은 오늘 15일, 오늘 15일 맞죠? 왠지데이. 예, 15일 저녁에 페인트 이제 그 업자분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은행 가서 이제 송금을 해가지고 차를 출고를 했고, 이 산타페 차량이 최초에 이제 문제시 됐던 차량인데, 이 산타페 차량은 페인트 업자분과 전화 통화 중에 굉장히 이제 막 언성을 높이고 이제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를 달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세차하면 돼요. 그러다가 아니면 뭐 그 내가 아는데 보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XM3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차는 2018년 산타페 TM이고 그 풀옵션 고급 차량이거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키로수도 한 2만 한 3천 키로. 아까 XM3하고 같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이웃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반에 이제 단추를 이분이 잘못 잠근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제 그 카센터에 보냈죠. 지금은 이제 카센터 그 나쁜 새끼를 집중해서 제가 이제 그 고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끼 그거는 인간 쓰레기. 지금 이 하얀 차니까 저도 지금 이 샵 안에 들어와서 조명을 다 띄고 했을 때 하얀 차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광택 작업용 또 램프를 켜가지고도 더 보고. 근데 하얀 차는 사실은 이제 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감. 이 기스 많아요 하얀 차. 근데 카센터에서 광택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뭐 얘기를 듣기로 뭐 조그마한 고무 찰흙을 어디 가져와 가지고 뭐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밀다가 그 찰흙이 양이 적으니까 이 큰 산타페를 다 못 밀어내는 거죠. 근데 이 차는 또 XM3하고 다른 게 뭐냐면 XM3는 광택집 새끼가 사기꾼 새끼가 차 루프 지붕에 그 두 달 반밖에 안 된 신차를 갖다가 클레이바지를 해놓은 다음에 광택을 안 했고 이 차는 아예 지붕에 페인트를 지우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뭘 갖추고 있는 작업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붕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후드 본네트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뭐 광택양인이 남아 있고 저 엣지 쪽으로 가면은 광택기를 돌리다가 힘드니까 아직도 이상한 게 남아 있고 그리고 차 표면에 한 방씩 그냥 이제 다 못 지운 거예요. 그냥 만져보면 딱 손에 걸립니다. 걸리면서 자세히 보면 기스가 한 줄로 쭉 가 있고 끝까지 가 있어요. 끝까지 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비는 정비사가, 광택이나 외장 관리는 전문 디테일러가, 그리고 실력이 모자라면 고객한테도 제가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어쨌든 뭐 클레이바로 하면서 뭐 기스가 일자로 팍 이렇게 가 있고 페인트 흩날린 거는 그대로 떼지도 않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전처리 작업. 그 제가 아까 뭐 앞에도 계속 막강이라 그러죠. 아니 정비를 30년 했던 40년 했던 이런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20살 때 카 인테리어 정비에서는 외부 액세서리, 실내 액세서리 옛날 각그랜저에서 뉴그랜저로 바뀌면서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인가 뭐 웬만한 기업가들 그 세금 조사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0을 안 뽑고 2.2, 2.0 뽑아놓고
외부를 3.0으로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카센터에서 이런 차가 들어오면 자기가 돈을 먹으려고 덤빈다 이거지.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화이트펄 XM3가 누가 못으로 끄어가지고 숨고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냐고. 대충 얼마나 해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오는 건데, 이 카센터에서 이제 페인트 업자하고 뭐 아는 사이라 이거죠. 자기 입장 고객인데, 고객이 부탁한 차를 이렇게 성의 없이, 카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폴딩 도어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있는 카센터도 이런 일을 가려서 할 건데, 그 카센터랑 구석진 뭐 주차장 코너나 아니면 길가에 먼지 날리는 상황에서 광택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타입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약재도 제대로 덜 뿌리고 안 뿌리고 아까우니까 그냥 힘으로 막 조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다 못 찾아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왜 완성을 안 하고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거냐. 고객님이 따지니까 자기는 그러면 뭐 팔이 아파서 더 못 하겠다고. 그 디테일링 샵 그 광택 사기꾼한테 뭐 가자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정도 화이트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페인트나 철분이 이런 차에 앉았을 때 제일 피곤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거의 2cm 폭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재질이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리고 가니쉬가 중첩되어 있고 이런 거는 함부로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왜? 마무리를 결국은 디테일하게 못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괜히 손대가지고 나빠질 거면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급 디테일한 광택을 가고 코팅이 가려면 금액이 한참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저희 같은 디테일러가 아니면 이렇게 세차 관련하고 외장 관리 하시는 분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페인트 업체 운영하시면서 이 바람에 날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금액을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이 차주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시할 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2018년식이고 15년식이면 어떻고 2010년식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고객한테 고객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차 주차장에 페인트를 날려가지고 피해를 줬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붕은 진짜 멋집니다. 그냥 이 흩날린 그대로거든요. 제가 이 각도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걸 화면을 돌릴게요. 그냥 지붕은 그냥 손을 안 댄 거 똑같아요. 손을 안 댔어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잘 안 보이네. 이 반대로 돌렸을 때는. 자, 이제 포인트 집어줄게요.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다 잘 보이네. 자, 보이죠? 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전자 피해자가 위에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차에 끼는 사람은 여기 차 도안 문 안을 열고 밟고 올라서면 보이잖아요. 키 큰 사람들은. 지붕 전체가 이렇습니다. 근데 카센터 이 새끼 이거는 지가 광택을 뭐 가끔은 했으면 이런 발판이라도 있고 저거 안 되면 사다리라도 밟고 올라서야지.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차 전체에 다 있습니다. 전체에. 이게 지붕 전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지금 클레이바 작업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XM3는 그냥 페인트만 집어내고 광택을 하기 싫으니까 안 했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돈 7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다 챙겨 먹은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카센터에 이 페인트 업체 대표님이 30만 원을 줬다 하거든요.
3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타일 기술자가 서울에 일당이 이제 30만 원까지 할 거예요. 아마 부산 밑에 쪽에는 한 27만 원, 26만 원. 그러면 새벽에 나가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카센터 이 새끼 이거 뭐 낮엔가 들어온 차를 갖다가 몇 시간 하지도 않고, 예? 이런 광택기도 기본적인 광택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예? 광택제도 아까우니까 애끼 가지고 한 방울씩 짜 쓸 거면서 이걸 다 했다고. 그래가 이제 이 차주분이 따지니까 아 손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 미친 새끼죠, 미친 새끼. 인생을 갖다가 그 정비소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인생의 첫 단추를 저도 정비할 때 그랬잖아요. 카세다 형님들이 뭐 하면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우리 때는 맞고 배웠대. 그러니까 그런 돌대가리들이나 맞고 배우지. 아직도 그는 쌍팔링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주차장 코너에 숨어 있는데 그런 데 얻어가지고, 예? 불법 도색도 하고, 예? 그 차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정품 안 끼워놓고 부품 사제 재생 꽂아가지고 정품값 받고 전부 이러는 놈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 김카라는 그 김씨 밭대리 하던 자리에 김카 형님이 30년 일이 가까이 하는데 그 일제시대 때 완전 뭐 목조주택 다 빠지는 데서 카센터를 하지만 제가 그래도 급하면 차를 맡기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 양심이. 그리고 이 기름을 만지고 이 공구를 만지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그 손에서 실수가 나오거든. 근데 정비를 하는 사람이 광택을 냈다. 그 소비자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정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님은 정말로 이 페인트 업체 그 사장님하고 말다툼을 세게 해가지고 그 말다툼을 하는 끝에 뭐 페인트 사장님이 뭐 그냥 뭐 고소하라 그렇게까지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제 미팅해가지고 요 왔을 때 사장님 산타페 차주분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젊은 사람이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는 남의 집에다가 사장님 돈 벌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면서 바람이 그리 부는데 이 차들 비닐 커버 아무도 안 덮었잖아요. 사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시작이지. 카센터 뭐 이 새끼 이것도 뭐 사장님 오래 알면서 사장님 피 빨아먹는 게 더 됩니까? 아 오늘도 뭐 페인트 사장님 바람 불어가지고 뭐 차 몇 대 보내겠네. 그럼 사장님한테 억수로 이제 뭐 힘든 척 하면서 아 이거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도 한 30만 원만 주소. 인천에 혼자 광택 내는 사람이 웬만한 차종을 전부 다 30만 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 이거 믿지 말든지 그럼 궁금하면 30만 원 들고 차 몇 개 보라고 내가 그 거짓말 하는지. 그리고 두 명이서 한 30만 원 정도 견적받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둘이서 움직이니까 힘이 분산되잖아. 그래도 이 그 노동 피로도가. 근데 원래 전문가가 아닌 카센터 정비하고 얍삽하게 재생 부품 팔아먹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 불법 도색이나 해쳐먹고 그렇게 돈 버는 정비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놈들한테 이 차를 맡긴다는 게 지금 올해 산타페 시세가 4,100만 원 선입니다. 그럼 이 차가 제가 기억으로 어쨌든 3,600, 4,700 이상 했거든. 그 시절에도. 어쨌든 간에 4, 5년 지났지만 남의 재산이잖아요. 남의 재산인데 그 페인트 업체에서도 피해를 입혔으면 처음부터 좋은 장소에 보내서 정상적인 그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카센터 쓰레기 그거는 지가 할 일이 아니면 처음부터 지는 뭐 작업할 판도 없고 또 저는 작업할 판도 원래 기성품에서 낮아서 저 같은 경우는 높였다 했잖아요. 왜 이런 작업하려고. 근데 그런 조건이 안 되면서 남들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됐다 해놓고 지 손으로만 일 만져보고 아 됐다. 근데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남아있잖아. 저 구석구석에. 고객이 원하는 거는 내가 페인트가 맞지 않았을 때의 원 상태를 원하는 거거든. 이 고객님도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도 좋으시고 다 통하는 분인데 최초에 사람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 좀 기만하고 이런 데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페인트 업체 대표님이 이분이 마음 안 상하게 원래 차 컨디션으로 어쨌든 한 번 더 손을 대가지고 그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라 했거든. 저는 걱정인 게 뭐냐면 이 클리어층을 어느 정도 어떻게 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 이 도장 전문가, 우리 부산의 대스타, 빅스타, 그 대한민국 세차 위생관리, 외장관리, 1등은 빅스타님. 자, 철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뭐 쉽게 말해서 하도, 상도 이라는데 뭐, 자, 프라이머. 또 다른 프라이머 한 개 더 있다 하더라고. 또 그저 다시 설명하더라고. 자, 하나 더. 자, 그러면은, 자, 원래 도장 색상. 자, 도장 색상. 자, 그 다음에 투명 클리어층. 자, 이런데 지금 투명 클리어층을 갖다가 저 카센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를 갖다가 페인트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이놈을 갖다가 지우려고 완전히 이렇게 조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리어층이 일자 클리어층이 이렇게 됐을 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그냥. 에? 왜? 우리가 회전을 하는 폴리셔 광택 기계를 돌리는데 옆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패드가 왔는데 보통 저는 카센터 저런 놈들은 이 모서리를 가지고 조지거든. 이 모서리를. 그럼 이렇게 세울 거잖아. 이렇게 세울 거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표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일반적인 그냥 광택으로 뭐 쭉 동일하게 모든 표면을 다 미는 게 아니고 클레이바 작업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광택기를 가지고 페인트 보일 때마다 세워가지고 조졌을 건데 이 도장이 그러면 언제나 하겠냐 이거지. 내가 이 페인트 업체 그 사장님한테도 얘기할 거 사장님도 기본 페인트 뭐 시공 메뉴를 아시고 하도 중도 상도 심하면 그러기까지도 선박에는 들어가고 일반 뭐 이는 바닥재도 뭐 들어가고 한데 이게 철판 위에서 붙어 있는 이 청청이 제일 위에 게 클리어층인데 얘를 갖다가 그 칼센터 그 또라이 새끼가 다 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사장님이 좀 마무리 좀 잘해주겠어. 사장님이 클리어층 다 깎아 먹었는데 뭘로 마무리합니까? 코팅 해야죠. 코팅 해주세요. 그래서 이 차는 자, 유리는 지금은 구석 코너에 하얀 페인트 말고는 전체적인 거는 또 없어요. 그 대신에 유리 상태도 한 번 더 보고 유막 제거하고 유리 발수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차 도장 다시 남아있는 페인트 제거를 하고 다시 기본 광택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하얀색이 힘든 게 기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광택을 질서 있게 계속 균일하게 어느 정도 해도 이게 70%는 잡힙니다. 근데 더 심한 것들은 실제로 광택 작업용 작업등을 대가지고 더 세세하게 할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지붕인데 지붕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차들이 다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 본인이 페인트가 묻었는지 송진이 떨어졌는지 시멘트 낙지됐는지 모르고 타고 다니시면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공식적으로 뭐 페인트를 칠하는 건물 옆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차장에 대놓은 차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원합니다. 원상 복구. 그리고 그 카센터에서 뭘 일을 하긴 했는데 뭐 사이드미러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뭘 했는지 마스킹도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이는 데는 가까이 가는 건 겁이 나서 못 하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 차이입니다.
그 뭘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카센터는 뭐 제가 정비를 해봤댔잖아요. 오늘 왜 차 안 들어오지? TV 보고 있다가 차 한 대 들어오면 아니면 전화 오면은 가도 되나 이러면은 얘 어디서 그래가 이제 왔는데 뭐 엔진을 좀 바꾸다가 다른 일 하다가 할 거 더 있으면 이제 쪽쪽 빨아먹는 거지. 지가 할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뭐 내비게이션도 해 먹으려 그러고 뭐 이 사람이 자기 그 누울 자리가 있는데 참 욕심 내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하얗게 이게 거뭇거뭇 있죠. 이게 페인트가 어쨌든 이런 안에까지 다 들어옵니다. 세게 날리다 보면. 그리고 광택 작업을 엊그제 XM3 같은 경우는 이 그 디테일링 샵 하는 새끼가 완전히 막 여기에 광택 약재가 여기 다 날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제가 닦아냈고 뭐 신차를 제가 엔진룸 클리닝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이런데 보호할 거 다 보호하고 그리고 강태 약재도 하다 보면 일로 다 튀어 들어가거든요. 이런데도 다 보양을 하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 차는 토요일 날 차를 쓰셔야 된다 하고 금요일 날 밤에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내일부터 작업을 빡세게 해가지고 내일 야간까지 하고 코팅을 하고 세차하고 세차는 안 되면 내부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날 오후에 작업을 하고 오후에 출고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 차는 일단 뭐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또 업로드 할 수 있는 업로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운전자 그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최초에 어떤 게 발생했을 때 싸우기보다는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실은 적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원상복구하고 싶은 어떤 얘기를 좋은 정보를 알아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XM3 라제타 그릴이 저기 자 박스에 서 있죠, 저거. 저거는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사고 나서 박살 나오면 저거는 깨끗이 닦아가 조금 이물질이 있지만 반값으로 누구한테 주든지 가져가라든지 그래도 돼요. 자, 제가 이 TM 갤로퍼로 바뀌고 나서 이 라제타 그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짓이냐. 그리고 TM 고급형을 보니까 이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껍질이 벗겨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페인트가 진짜 많이 앉았다가 이 차는 이제 XM3하고 또 다른 건데 XM3가 아마 이 차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차는 이상하게 의외로 없어요. 내일 또 세차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자 만약에 이게 오염됐다. 제가 우리가 이 기본으로 봐도 크롬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범퍼 내려야 된다면 또 말 그대로 이 페인트 그 업자님은 또 이걸 돈을 줘야 된다니까. 예? 이런 데 같은 경우 참 빼기 싫잖아요. 자,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차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원상복구를 하려 하다 보면 가해자 쪽하고 합의라는 게 잘 안 생기니까 적당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없이 또 정확하게 일하는 업체를 찾고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차가 어찌 보면 그 시발점이 된 차인데 첫 단추를 이제 잘못 깨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시간만 10며칠을 보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업을 할 거고 그 페인트 피해, 시멘트 낙진 피해, 아니면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데 지나가다가 타르를 뒤집었을 경우 그 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4월달 5월달 되면 나무 밑이 시원할 거라고 주차를 했다가 그 식물들이 뿜어내는 어떤 그것도 일종의 생식 기능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생물 시간에 배울 때 보면 수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꽃가루를 날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어떤 나무들은 수액을 뽑아내요. 수액을. 근데 그 수액이 식물성인데 이상하게 이게 화학 재질에 가까운 것도 있고 송진들이 그렇죠. 송진은 우리가 옛날에 그게
다 그 불을 피우는 용도로 썼잖아요. 이게 어떤 나무들이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나무 밑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 며칠 동안 페인트 피해 차량으로 사고를 우려 먹듯이 바짝 세차 얘기를 우려 먹고 있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대웅이었습니다. 날씨가 애매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